입주 아파트 현황, 그리고 분양이 안 되는 이유, 이런 점까지 같이 한번 전반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일단은 분양이 지금 더럽게 안 되고 있죠. 보면은 어때요? 분양시장 바로미터, 청약 경쟁률 3분의 1 토막 났다. 특히 수도권도 초기 분양률이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전국적은 더 떨어지고 있고, 지방광역시는 대구, 대전, 광주 이런 데가 이끌고 있죠. 그래서 보면은 7월 전국 분양 아파트 35개 단지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8.82대 1, 그러면서 3분의 1 가량에 불과하다.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요, 초기 분양률이에요, 요거. 그래서 96.9%가 성공을 했다는 게 아니라 수도권에 1000세대가 분양을 했다. 그러면 969세대가 미달이 안 났다는 이야기고, 여기서 또 청약 포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97% 성공이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할인 분양 나오고 있죠. 그리고 100% 미계약 단지도 나오고 있다. 그래서 여기 할인 분양 지금 뭐 강북구 수유동, 아니 무슨 강북구 수유동에 최초 분양가가 10억 11억 하면 누가 분양을 받냐고, 상식적으로. 그래서 할인 분양을 얼마나 해주고 있어요? 많게는 15%까지 해주고 있죠. 그래도 안 한다. 그 다음에 지방에서 시작된 미분양 공포는 수도권으로 번지고 있다. 지방은 완전 투기용이고 대부분이. 그리고 수도권까지는 투기도 들어오지만 실수요들이 그래도 받쳐주는 형국이었는데 실수요들까지도 빠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심지어는 성남시 중원구, 성남이죠. 물론 뭐 성남에서는 뭐 분당 먹어주지만 중원구나 이런 데도 성남시이기 때문에 나름 경쟁력이 생길 법도 한데 전세대 미계약. 그러면서 미분양까지 늘어나고 있죠. 수도권 중공업 미분양 39.2% 증가, 서울은 4배로 증가. 그러면서 수요뿐만이 아니라 미아도 미분양이 났다. 똑같이 강북구죠. 강북구에서 저 가격으로 분양을 하면 누가 사냐고. 인천의 강남이라든 송도, 그 다음에 뭐 수용성 이런 데들 미분양 가구수 계속 늘어나고 있다. 중공업 미분양은 더 빠르게 불어나고 있고, 그 이유는 뭐예요? 입주 아파트를 보니까 미래가 보이거든. 분양 시장이 있고 입주가 있죠. 그러면은 분양한 뒤 한 3년, 적어도 2년 반 이후 입주가 되는데, 이때 일어날 시장이 예측이 되는 거. 그랬을 때 지금 입주 상황을 보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상황을 보면은 분양을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보이죠. 그런데 어때요? 일단은 금리가 2년 반이나 3년 뒤에 지금보다 낮을까? 보장이 안 되죠? 그 다음에 DSR 적용이 됐죠? 그리고 이미 지금 금리, 지금 DSR에 입주 시장이 어떻게 됐다? 안 되니까. 그래서 보면 어때요? 미입주가 급증하고 있다. 미입주가 급증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 나도 미입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미입주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런 추세가 그때까지 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늘어나고, 지금 당장 머리 굴려봐도 내가 DSR이 더럽게 안 나오는 사람인데 그때 금리 더 오르면 DSR 더 안 나올 텐데 지금 분양 받았다가 입주 못하면 낭패죠. 기본적으로는 계약금 날리는 거에서 안 되면은 억지로 잔금 구해서 내야 되는데 연체이자까지 내면서 파산되는 시나리오까지 그려지니까 기존 집이 더럽게 안 팔린다. 가장 큰 이유, 미입주 사유는 이제 다시 기존 주택 매각이 지연되는 게 1순위로 올라갔다. 2달 천하에 썼죠. 세입자 미확보가 1등이었는데 이제 기존 주택 매각 지연, 그 다음에 뭐 잔금 대출 미확보, 뭐 이런 것들은 없죠. 그러면은 요 세 가지 이유를 봤을 때 잔금 대출이 확보가 안 돼요. 잔금 대출이 확보도 안 되는 사람들이 분양을 받았다.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확보가 안 되죠. 기존 주택 매각 지역이 되는 사람들, 당연히 주택이 있으니까 대출이 안 나오죠. 그런데 문제는 기존 주택이 왜 매각이 안 되느냐, 이걸 사야 하는 사람 역시 대출 미확보니까. 세입자 미확보, 왜 세입자가 미확보가 돼요? 전세가 떨어지고 있고 부담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미입주 사유들은 앞으로 더 커져갈 수밖에 없고, 어때요? 입주율이 하락하는데 수도권 입주율이 2.7%나 하락했다. 입주를 더 못하고 있다는 소리죠. 입주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원래 입주율 한 90%는 나와줘야죠. 거기다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전세도 안 들어오고 있죠. 다 지었는데 열채 중 8.2채, 아니 100채 중 82채라고 하면 안 되냐? 8.2채가 어디냐? 이게 저번 달까지죠. 지금도 세입자 미확보는 엄청나게 많은데 기존 주택 안 팔려서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 더 늘어났을 뿐이다. 세입자도 안 들어오고 주택도 안 팔려요. 그런데 이 상황이 해결이 될 것이냐? 안 되죠. 왜? 기존 주택이 매각 안 되는 이유요? 대출 규제가 강화돼서? 전세가 안 들어오는 이유? 전세 대출 금리가 올라가서요? 핵심은 뭐예요? 비싸서. 지금 집값 조금 떨어지고 있죠. 이거 가지고 라이트하우스 뭐 신났네 뭐 일단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희는요
이제 시작이라는 거지 아직 말씀드린 그 결과가 나오기에는 수년이 더 걸린다. 그런데요. 그 지금 떨어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죠. 계속 오르다가 오른 것에 비하면 조금 떨어진 거 가지고 난리다. 집값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물가는요. 오르다가 떨어진 것도 아니고 상승률이 올라가는 추세가 조금 꺾였다. 이걸 가지고 물가 떨어진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다. 얼마나 이중적으로 행동을 하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물가는 6%에서 6.3%로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직도 긴축은 훨씬 더 해야 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물가 6%,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주거비 비중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물가가 세계에 비해서 낮게 책정이 되는 거다. 그런데 물가가 꺾인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집값 꺾인 거는 별거 아닌 것처럼 다시 오를 것처럼 말하고 물가 꺾인 거는 이제부터 계속 꺾일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이중적인데 지금 상황 보면은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 상승폭이 줄어든 것도 아니에요. 상승폭이 커졌다. 근데 상승폭의 상승폭이 줄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속도는 빨라지고 있는데 가속도가 줄었다. 그리고 집값은 어떻게 된 거예요? 가속도도 속도도 줄어든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백으로 가고 있어서 거리가 후진하고 있다. 이 소리죠. 이걸 보면요. 앞으로 물가는 더 많이 올라갈 거고 집값은 더 많이 떨어질 거다. 너무 심리가 제정신이 아니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게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다 라는 것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전세 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도 전세 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있죠. 아까 이야기했죠? 전세 대출은 늘어나고 있어요. 전세 가격이 하락한다. 전세 대출이 늘어나는데 전세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세입자들의 돈은 줄어들고 대출을 늘려서 버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한계를 넘어섰다는 소리죠. 그런데 문제는요. 공급 부족 이야기를 했는데 공급은 늘 부족이 아니고 오히려 과잉이다. 왜? 인구 감소는 시작됐고요. 꼭 주택에만 사는 건 아니죠. 고시원이 주택에 들어갈까요? 그런데 서울에 가구수가 늘었대요? 고시원 사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청약받으려고. 고시원 사는 것도 아니고 전입신고만 등록해놓은 사람들도 엄청 많다. 특히 집값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가구 분할을 해서 여기저기 나눠놓고 청약 신청하든가 아니면은 다주택이라서 규제 강화될 때 세금 줄이려고 가구 열심히 나눠놓든가. 그래서 늘어난 가구수지 실가구수가 늘어난 게 아닌데 가구수 늘어났는데 공급이 부족하다. 가구수만큼 공급이 안 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하락 추세로 바뀌니까 이게 전세 매물 쌓이는 거 딱 보면은 뭐예요? 공급이 절대 부족하지 않았다. 그리고 매물이 쌓이고 공급이 늘어났는데 수요는 줄고 있죠? 그러니까 가격은 떨어지는 건 당연한 추세다. 그러니까 앞으로 세입자 미확보. 자, 매물이 이렇게 쌓이는데. 그리고 가격이 떨어지죠? 근데 세입자 미확보가 세입자를 진짜 못 구해서 그랬을 거냐? 33%에 이 사람들이 진짜 세입자를 아예 못 구하느냐? 예를 들어서 9억짜리 집을 분양을 받았어요? 얘가 한 12억까지 올랐다.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서 그러면은 내가 9억 했는데 내 돈 처음에 받을 때 한 계약금 9천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중도금 어찌어찌 마련해가지고 들어올 때 한 전세를 한 7억 정도 넣고서 내 돈 2억만 주고 사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지. 대부분요. 그래서 집값이 올라가니까 전세가도 따라서 올라가서 7억은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못 받아요. 근데 내 돈이 2억밖에 없어. 근데 7억 전세를 못 받으면은 전세를 놓더라도 잔금 내는 게 불가해요. 그러니까 여기 하한선을 그려놓고서 요 밑으로는 전세를 못 받는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입주 아파트는 그게 특별히 더 심하죠. 왜? 입주를 못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세입자가 확보가 될 리가 있나. 인근에는 더 내려도 나는 못 내리는데. 그렇다고 팔자니 DSR 적용했죠. 자, 왜 안 팔려요? 입주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세입자 미확보에서 다시 뭘로 바뀌었어요? 기존 주택 매각 지연. 뭐 때문이에요? DSR 고금리. 그런데 기존 주택도 안 팔리는데 이 주택이 팔리겠느냐? 당연한 거죠. 또 물가도 계속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생활물가는 실적 9%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금리도 계속 올라간다. 물가가 올라가면 뭐가 늘어나죠? 소비 지출이. 그 다음에 금리가 올라가면 뭐가 늘어나죠? 비소비 지출이. 그러면요 저축을 하든가 이런 여력은 어디서 나와요? 경상소득에서. 소비 지출을 빼고 비소비 지출을 뺐을 때 이게 저축 여력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저축 여력이 계속 떨어져 가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물가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저축 여력이 떨어져 가고 있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DSR 플러스 고금리로 대출 여력도 떨어져 가고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안 팔리죠. 더 비싸게 팔려면 팔릴 수가 없다. 그러려면은 욕심을 좀 버리고 빨리 팔아야 되는데 그 욕심을 버리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 이 가격에 누군가 사주지 않을까 하고 호가 올려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호가가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확 안 내리고 조금씩 내려가지고 누군가 사주지 않을까. 그런데 사람들 여력은요, 이게 계속 올라가는데 여력이 어떻게 늘어날 수가 있느냐. 거기다가 못 갚으면 어떻게 되냐? 연체이자. 자, 그래서 판결이 난 적이 있습니다. 2017년 뭐 연체 구간에서 1에서 30일 연체 구간에 따라서 연체 이율이 달리 정해진다. 그러니까 연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달리 정해지고 몇 개월 넘어가게 되면은 건설사 판단하에 계약이 취소될 수도 있더라. 그리고요, 은행연합회 같은 데서 보면 대출 연체 이자율은 한 3% 정도 나타내는데, 이거는 확정이 아닙니다. 잔금 연체에 대해서는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지금보다 금리 낮을 때도 6%에서 8% 정도까지 연체 이자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뭐 연체 가산 이자율은 3%인데 납부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커지죠. 그래서 약정 이자 플러스 연체 이자 들어가고, 안 되면은 담보 회수에 들어갈 것이다. 결론 뭐예요? 분양이 안 되는 이유요? 그 이유는 입주장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입주장이 붕괴되는 이유는요, 대출이 안 나와서예요. 대출이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부담이 커져서. 그러니까 주담 대 부담으로 나오는 크게 두 가지가 뭐예요? 잔금대출 미확보, 기존주택 매각 지연. 또 한 가지는 전세대출 부담이 올라가서 세입자 미확보. 이게 나오는 것이다. 근데 문제는요, 앞으로 대출은 점점 더 안 나오죠. 부담은 점점 더 커져 갈 것입니다. 그렇다고 전매 제한 끝나고 팔자니 기존 주택도 매각 지연이 되는데 팔리겠느냐. 워낙 미친 정책을 많이 내는 정부라서 100% 안 된다고 못하겠지만 99% 정도는요, 앞으로 입주장, 매매장 역시 모두 침체가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그 뒤에는 어떻게 되느냐. 거래량이 늘어나는 시기가 오겠죠. 금리 인상이 멈추는 시기가 오겠죠. 그때쯤 되면요, 하락 거래가 늘어나면서 지표상으로 떨어지는 것들이 더 눈에 띄게 나타날 것이고, 그 전까지 계속 버티고 있던 사람들은 호가 점점 낮추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